안녕하세요. 으라차차 유방암에서 살아남기의 차치환 교수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아마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일 텐데요. 바로 맘모톰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다 보니 때로는 개인병원, 그러니까 영상의학과나 유방외과 의원 등에서 불필요한 맘모톰 시술을 권유받고 저에게 오시는 경우를 꽤 많이 보게 됩니다. 때로는 그 의원에서 시행한 맘모톰 시술이 의학적으로 과연 적정한 것이었는지를 판단하는 의료 자문의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경험해본 어느 케이스에서는 개인 병원에서 양측 유방에 도합 무려 8개의 혹을 맘모톰 시술로 제거한 환자의 사례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과하지 않나요? 유방에 혹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맘모톰으로 다 제거해야 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유방 초음파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유방 초음파는 아주 작은 5mm 미만 크기의 결절들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예민한 검사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단점도 있죠. 바로 검사하는 사람에 따라서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초음파는 CT나 MRI처럼 장비가 촬영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프로브를 갖다 대어서 영상을 촬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사하는 사람의 숙련도에 따라서 혹을 새로 발견할 수도 있고 반대로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혹을 보더라도 그 판단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요. 가령 우리가 바이러즈 카테고리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유방 영상 검사의 판독 체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의사는 카테고리 2, 즉 전혀 위험하지 않은 양성 결절이라고도 하고, 같은 혹을 보고도 어떤 의사는 카테고리 3, 즉 6개월 간격의 추적 관찰이 필요한 혹이라고도 합니다. 검사자의 경험에 따라서 일부 의학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의사는 카테고리 3에 위험하지 않은 혹을 카테고리 4, 즉 유방암의 가능성이 10%에 달하는 위험한 결절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필요한 조직 검사와 혹을 제거하는 맘모톰 시술이 행해지는 것이죠. 자, 맘모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까요? 맘모톰은 정확히는 의료기기의 상품명이고 공식적인 시술의 명칭은 진공장치 보조 흡인생검이라고 합니다. 혹을 제거하는 목적으로 진공장치가 연결되어서 마치 진공청소기가 먼지를 빨아들이듯이 조직을 붙들고 굵은 탐침, 이것이 바로 톰이라고 부르는 부위죠. 이 굵은 바늘이 혹을 긁어내듯이 제거하는 형태입니다. 유방 조직을 긁어서 잘라내면서 기계 안으로 흡입해내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맘모톰이 출시될 당시에는 정확한 조직 검사의 목적으로 기존의 핵침 생검보다 더 많은 조직을 얻고자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굵은 바늘을 장착한 맘모톰이 출시되면서 이제는 단순한 조직 검사뿐만 아니라 유방의 양성 혹을 깨끗이 제거할 수 있는 시술로 진화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수술로 피부를 절개해서 혹을 제거했다면 지금은 유방 초음파를 보면서 5mm 정도의 아주 작은 상처로 혹을 깨끗이 제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미용적인 효과는 대단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맘모톰을 해서는 안 되는 경우는 과연 어떤 케이스들일까요? 첫 번째, 유방암이 의심될 때에는 절대로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혹을 긁어내면서 빨아들이는 것이다 보니까 제거한 자리가 아주 깨끗하게 남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유방 암세포가 자라고 있는 상태라면 오히려 암이 번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이러즈 카테고리 4 이상에서는 절대로 맘모톰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환자들이 바이러즈 4에 해당하는지 알아야겠죠? 대개 혹의 주변 경계가 부드럽지 않고 불규칙한 경우, 미세 석회화를 동반한 경우, 혹이 세로로 길쭉한 모양인 경우, 혹의 주변에 혈관이 발달해 있는 경우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조직 검사에서 비정형 세포가 진단되었을 경우입니다.
비정형 세포라는 건 소위 말하는 유방암의 전 단계로도 꼽히는 병변인데요. 만일 그냥 방치할 경우엔 유방암으로 진행된다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술로 깨끗이 절제하는 것이 맞고, 맘모톰을 할 경우엔 오히려 주변에 전암병변을 넓게 퍼뜨릴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단순 낭종이나 비증식성 병변, 그러니까 자라지 않는 유방의 혹은 굳이 제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일부 병원에서는 핵침 생검이 아니라 단순 세포 검사만 하고 맘모톰을 권유하는 곳들이 있는데요. 단순 낭종은 굳이 제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생 가지고 살아도 문제가 없는 혹들입니다. 네 번째, 단순 섬유선종은 모두 제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섬유선종이란 주로 20, 30대의 젊은 여성에서 굉장히 흔한 유방에 생기는 양성혹입니다. 이것은 유방암과 전혀 관계가 없고 앞으로 유방암으로 진행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크기가 점차 커지거나 혹의 모양의 변화가 생긴다면 맘모톰으로 제거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섬유선종이 엽상종양과 혼동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엽상종양은 수술 후에 재발을 자주 하고 일부에서는 악성으로 분류돼서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수술로 깨끗이 완전히 제거하는 편이 낫습니다. 그렇다면 혹의 크기가 과연 맘모톰을 결정짓는 중요한 인자인가요? 전혀 아닙니다. 다만 추적 관찰 중에 혹의 변화 양상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크기의 절대적인 기준은 제시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맘모톰을 이용한 제거가 반드시 필요한 혹은 어떤 경우일까요? 소위 얘기하는 고위험 병변 혹은 증식성 병변에 해당합니다. 유관의 증식증, 경화성 선증, 관내 유두종, 방사성 반흔 등의 병변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이러한 유방의 혹들은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혹이고 정상 유선 조직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쳐서 유방암의 발생과 연관을 짓기도 합니다. 결국은 정확한 핵침 생검을 바탕으로 한 조직 검사 결과가 맘모톰 여부의 결정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유방의 양성 혹을 손쉽게 제거할 수 있는 맘모톰 시술. 그러나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매우 고가의 시술인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의사와 환자의 현명한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맘모톰을 해서는 안 되는 경우와 맘모톰 시술이 도움이 되는 경우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